오늘 읽는 변호사 치연이 니시나카 스토모 190페이지. 채소 가게집 아이를 경영자로 키운 선생님의 덕담 한마디. 격려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힘은 오래 계속되며 때로는 몇십 년이 넘게 마음을 지탱해주며 미래를 바꾸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명 소설가인 세리자와 고지로 선생이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은 아이들이 박사가 되고 싶어요, 장관이 될 거예요 라는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채소 가게를 할 거예요. 우리 집이 채소 가게니까요. 꿈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며 같은 반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자와 선생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꿈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구나. 마을에서 어떤가는 채소 가게 사장이 되렴. 그 아이는 선생의 말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채소 가게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가 훗날 세리자와 선생에게 감사 인사를 하자 선생은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격려의 말을 들으면 생각지 못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을 한 본인조차 잊어버린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는 말을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1. 남을 배려하는 말은 운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2. 칭찬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의 운을 높여준다. 3. 격려는 마음을 밝게 만들고 그 사람의 평생 운을 좋게 해준다. 말과 운의 관계를 잘 이해하셨나요? 운을 높이려면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요령을 부디 기억해 주세요. 회사원이 노란색 양복을 입으면 안 되나요? 요즘은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등에서도 인간관계가 나빠져 어색해지거나 고립되어 괴로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운을 트이게 하는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커뮤니케이션 요령은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령을 깨달은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처음으로 개인 사무소를 갖게 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사무소에서 일할 직원으로 20대 초반의 남성을 채용했습니다. 그는 면접 때는 잘 몰랐는데 함께 일하다 보니 몹시 개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에는 노란색의 화려한 정장을 입고 오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직원 복장으로는 다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차분한 색의 정장을 입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화려한 정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번 주의를 주었지만 끝내 바꾸려 하지 않아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비상식적인 녀석이군. 왜 주의를 줘도 듣지 않는 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계속 주의를 줘도 복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그로서는 옷차림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고 저 역시 해고라는 난폭한 일은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상식적인 복장을 허용하면 사무소의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바꿔준 것은 당시 막 초등학생이 된 장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남이 금붕어를 수조에 넣어 자기 방으로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계속 금붕어를 바라보는 어린 아들의 모습을 보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그 직원에게 노란색 정장은 저 아이의 금붕어와 같은 것이겠구나. 그 사람에게는 노란색 정장이 동물임에 틀림없어 내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아이에게 있어서 금붕어는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질리지 않겠지요. 하지만 제게 금붕어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직원의 노란색 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보물과도 같지만 제가 그 소중함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노란 정장을 입고 오지 말라고 해도 그는 간단히 물러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중한 옷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겠지요. 노란색 정장을 계속 입고 오는 그의 기분을 겨우 이해했다고 생각한 다음날 저는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옷 그만 입으라고 해서 미안했네. 자네에게는 소중한 옷일 텐데 말이야. 그러자 그는 기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알아주셨군요. 그 후 그는 회사에 노란색 정장을 입고 오는 것을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소중해도 업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는 사무직 업무에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그 후에도 정말 열심히 일했으며 4년 후 개인 사정으로 원만하게 퇴직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했다면 나중에 터무니없는 원망을 샀을 것입니다. 퇴직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그가 근무한 4년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불행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노란색 정장을 인정했기에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인정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태양이다. 사람에 따라 소중한 것은 다릅니다. 내게 가치 없는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꽤 가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쓸데없다라고 정하고 나면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우선 상대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란색 정장을 입은 사무원이 제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과의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상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혜를 축적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요령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란 정장을 입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듯이 결국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가 노란 정장을 입는 게 싫어서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효과는커녕 관계가 악화되어 사무소를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란 정장은 그의 소중한 물건이라고 인정한 순간 단번에 인간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노란색 정장을 사무소에 입고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풍과 태양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북풍은 제 아무리 바람을 불어대도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태양이 나그네의 외투를 쉽게 벗겼습니다. 태양의 열기를 견디지 못한 나그네가 스스로 외투를 벗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우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에게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원도 제게 노란색 정장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란색 정장의 좋은 점이나 소중함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보물이니까 존중하자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개성적인 복장이나 외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를 비상식적이라거나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부정하거나 바보 취급한다면 그는 반드시 반발할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시당하고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온 비결입니다. 199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